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 37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 흐름을 멈춰 놨습니다. 오늘 밤 말고 내일 밤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멈춰 놨으니까 그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더욱 급하게 급등시킬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을, 혹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꺾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쯤에서 극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기술적인 표현인 거고, 어떤 기본적인 분석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경착륙과 연착륙 사이에서 경기 침체냐 연착륙이냐 이런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이 꺾인 건 아닙니다. 그죠? 당장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전 세계 증시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다들 그냥, 오늘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 다 일단 가던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든 아시아든 어디 한 군데 전 세계 지금 꺾여 내려가는 데는 없습니다. 일단 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와중에 중요한 저항에 맞닥뜨린 친구들은 먼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렇다고 이게 하락이 추세를 전환시킬 만한 그런 하락은 아니라고요. 중요한 자리는 지킨 상태에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자리까지 좀 더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호재가 있는 친구들은 더 해서 계속 밀려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다 같이 잘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일 밤에 미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누적시킨 저항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밤의 고민, 앞으로 시장의 고민이 되겠죠. 오늘 특별한 장중에 이슈는 없었던 가운데 그냥 이거저거 평상시처럼 그냥 기술적인 흐름들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개장을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어제부터 좀 주춤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저항이 있음을 의식하고는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게 독일 증시인데요. 독일 증시가 지금 어제도 좀 주춤하긴 했죠, 상승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이 어딘가에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하락 이 정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 상승 흐름이 꺾이는 건 아니랍니다. 그죠? 아직 상승 흐름이 꺾이는 건 아니고 중요한 저항을 만났기 때문에 밀리는 거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최소한 여기 있는 요런 자리들, 그죠? 이런 자리들을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독일 증시는 계속 일단 위쪽으로 밀려 올라간다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들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을 맞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다 어떤 추세를 결정짓는, 혹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급락을 했다가 6월 말에, 6월 중순쯤에 급락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좀 신나는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신나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활기찬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활기찬 반등의 원동력이 중요한 지지선까지 너무 강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라오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시장이 정말 강해서 그런 거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온다라는 그런, 그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일단 좀 보고 있다고요. 하여튼 독일 증시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얘도 중요한 저항에 맞았습니다. 중요한 저항, 제가 어제 말씀드린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들, 그죠?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자리. 그래서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 라인에 닿을 때 하방 포지션 진입을 할 수 있다 정도 이야기를 일단 드리긴 했는데, 일단 중요한 저항에서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이렇게 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여기 정도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근데 이거 하락했다라고 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일단 밀려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린 겁니다. 여기서 잘하면 이거 돌판착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전반적으로 세상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긴 한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건 객관적인 사실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강하다, 어떤 이 반등 흐름이 꺾인 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먼저 빠지고 일단 어떤 단기 하락 추세는 일단 살짝 극복을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 하락 추세라는 게 요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요렇게 어떤 추세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추세선을 지금 살짝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추세 전환 하려고 하는 건가, 단기 추세 전환 하려고 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오늘 종가가 어디냐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이 정도를 중요한 자리로 보는 게 맞겠네요. 여기가 더 중요한 자리인데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긴 있네요.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여져요. 물론 단기 하락 추세 중에 또 그리고 중기 하락 추세 중에 이 반등을 하고 있고, 이 반등이 끝난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일단 이 흐름에 다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 흐름에 변화가 생길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된다고요.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이긴 하죠. 이거 돌파 한 착 하면은 또다시 중국 증시는 애매한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공간으로 들어갈 거고, 그래도 이거 넘지 못하고 여기서 비리비리하면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일단 보긴 할게요. 일단 아무튼 중요한 저항이 여기니까 좀 더 올라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점검할 만한 건 일단 없는 것 같고요. 내일 오전 10시 반인가 쯤일 거예요. 내일 중국에서 경제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요거 물가지표, 중국 CPI, 중국 PPI가 발표되니까 요거가 오늘 내일 아시아 주식시장을 조금 흔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점검할 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 증시는 그저 요즘에 제가 약간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 잘 확실히 안 나간단 말이죠. 반도체는 반도체 지수 꺾이고 뭐 엔비디아 실적 우려 이러면서 꺾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이 잘 버티는 거는 바이든의 인플레 방지 법안, 뭐 거기에서 뭐 전기차 관련 투자를 한다라고 했나 봐요. 그 점 때문에 요즘에 이 전기차 관련된 거, 배터리 관련된 친구들이 강해서, 그래서 코스피가 요즘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코스피가 선방할 수 있고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결정적으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워낙 커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2차 전지 친구들이 그렇게 올라와서 시장을 견인하는 것이 뭐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2차 전지가 버티는 덕분에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많이 생겼구나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빠지는데 이거 지수가 왜 이리 강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못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약하니까 이런 거는 뭐 하방 포지션 들어가셔도 되죠. 종목 뭐 선물 매도 이런 거 해도 되죠. 근데 이 코스피 지수 자체는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에다가 하방 베팅을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는 아무튼 오늘 명백하게 중요한 지지선을 시가부터 붕괴를 시키면서 하락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제법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반등 흐름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반등하던 게 끝난 겁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가기 시작한 게 좀 시작이니까 이게 좀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흐름이 처음에는요. 일단 뭐 요런 식으로 다 빠지고 있죠. 또 아마 반등 나올 모양인 것 같아요. 또 어딘가 반등하고 6만 600원 저항 확인하고 또 아마 빠지고 모양, 이런 식으로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반등은 끝났습니다. 삼성전자는요. 하이닉스도 물론 반등이 끝난 상황이겠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상승 끝나고 다시 하락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지금은 2차 전지가 버티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2차 전지 친구들이 힘들어지면 좀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2차 전지 친구들, 뭐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친구들이 오늘 2% 넘기씩 오르니까, 이런 친구들도 시가총액이 좀 제법 크긴 하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시장이 강한 것 같다라고 일단 보면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방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이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 하방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타이밍을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겠다는 점. 물론 여기서 이까지 올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긴 합니다. 이 추세에 아무런 지장이 없긴 하죠. 최소한 삼성전자는 제가 얼마까지 올라야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 말씀드리고 있냐면, 최소한 65,000원이나 7만원 정도는 돼줘야 좀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코스피 지수는 그 이야기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340 정도는 올라와 줘야 이거 조금 의미가 있구나, 그래도 코스피가 좀 살아나려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볼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가 좀 강하려면 350 정도도 좀 넘어줘야 될 거고요. 일단 하여튼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를수록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거니까. 근데 적게 오르면 적게 오를수록 매수세가 약하다는 거고, 다음번에 하락 전환했을 때 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올라와 봐야, 그러니까 지금 350부터 해가지고 300까지 50포인트 빠졌는데 30포인트 정도 올라온 거로는 저는 일단 그다지 뭐 대세에 지장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참 안 그래도 저도 요즘 바빠갖고 신경을 잘 못 쓰긴 했는데 옵션 만기더라고요. 잠깐 보시면 둘째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란 말입니다. 만기일 앞두고 나서 지금 이 옵션들이 변동성을 좀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르죠. 만기일쯤 돼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혹은 만기가 끝나고 나서 만기의 영향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 상승 에너지 누적으로 인한 것 때문에 꾹꾹꾹 눌려있던 이 상승 에너지가 한 번에 폭발할 가능성도 있게 생겼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위험했던 자리이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시장이 급속히 좀 살아나졌기 때문에 2차 전지 덕분에 살아나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선 지금 뭐다? 이 8월 5일날 만들어놨던 저항에 매물을 많이 소화한 꼴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매물이 지금 이제 잘 없어졌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코스피가 급락한 자리가 어디냐? 대략적으로 340부터 해가지고 지금 330 요 정도까지는 이 거의 한 10포인트 가까이는 그냥 한 번에 폭락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330, 328 이 정도 자리만 돌파 한착을 잘하면, 여기 매물 소화만 당장 잘하면 생각보다 10포인트 정도는 금방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0포인트 정도 저항이 없다라고 해서 반드시 340까지 오른다라고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340까지 저항이 매물이 없긴 하지만 340까지 탄력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이제 시장의 힘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러한 모습은 이 옵션 만기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상승 에너지가 더 이상 폭발하지 못하게 꾹꾹꾹꾹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상승 에너지가 여차에서 폭발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시장이 급등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앞으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만들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급등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뭐 미국이 잘못되거나 뭐 물가지표가 이상하게 나와서 세상이 삐끗하면요, 이게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급등할 준비를 해놓은 건데, 급등할 준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면 대폭락으로 또 반대작용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 에너지 쌓아놓고 못 가면 그게 다 이제 빚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고 급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굉장히 변동성 죽이면서 차분하게 잘 올라가는 그림이긴 해요. 그러면서 풋옵션들은 계속해서 일단 폭락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지지력들이 뭐 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더 폭락할 수 있고 풋옵션들 뭐 비명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콜들은 이 콜옵션만 봐도 그렇다고요. 아주 오랫동안 매수 에너지가 쌓여 있습니다. 얘 빨리 가야 돼요. 그죠? 못 가면은 얘도 이제 또다시 콜옵션도 대폭락으로 갈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옵션 시장이 변동성을 죽이고 어딘가로 폭발시키려고, 힘을 폭발시키려고 준비는 많이 해놨는데 어디로 갈지는 오리무중이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307원 저항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아직 넘어서진 못했고요. 아무튼 뭐 양봉이고 이러니까 뭐 하락 뭐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위쪽으로 밀려 올라갈 수 있다. 일단 쌍바닥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에 일단 더 무게를 둬서 해석을 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얘도 아마 물가지표 발표 이런 걸 기다리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형 모양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임은 틀림없습니다. 그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그리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도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요즘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위쪽으로 일단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다 지키고 있고 매도 세력 보이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모양이면 급등도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누적시키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17자리가 비교적 중요한 자리인데 좀 크게 볼게요. 17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17자리를 여기서 이제 대폭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를 좀 많이 죽여놨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사실 이렇게 죽이는 게 사실 진정으로 저는 변동성 지수를 죽이겠다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조만간 이렇게 죽이면은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급락으로 죽이면 이 반발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는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급하게 변동성 지수를 죽이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 상승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을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 이 지금 이런 흐름, 단기적으로 빅스가 떨어지는 V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 이 흐름은 계속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으니까 얘 함부로 지지력을 찾으려 하면 안 되고, 또 여기서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같은 걸 계속 염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자리에서 대폭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장차 이런 식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는 점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당장 가는 대로 일단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익이 있으시면 괜찮은데 손해는 누적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슈팅 걸리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 말씀을 드렸고, 그죠? 나머지 특별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 뭐 봐야 될까요? 오늘 밤 미국 증시 여기 저항 테스트 보시면 됩니다.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 반등시 매도 전략, 지난 3거래일 4거래일째 어딜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못 넘어간 걸 기준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스닥도요, 지난 4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못 넘어갔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 심리가 이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장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지지선, 아침에 말씀드린 자리가 한 12,900 정도 나스닥, 그리고 S&P 4,100 정도를 붕괴시키는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으면 하방 포지션은 좀 몸살이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해드리고 있는데, 판단은 본인 몫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중요한 이벤트는 오늘 밤이 아니고 내일 밤이라고요. 그죠? 내일 밤 나오는 CPI를 잘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오늘 특별히, 그죠? 네. 오늘은 좀 녹화 내용이 좀 짧네요. 그죠?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